오, 돈다 돌아. 우와, 이런 코너도 돈다고? 이래서 테슬라 하는구나.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여 주십시오. 아내가 사고 내가 쓴다. 남자의 길, 남자주부입니다. 오늘은 내가 사고 내가 쓰는 테슬라 모델 Y를 리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테슬라 모델 Y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테슬라를 고른 이유와 장점, 단점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고 나발이고 자율주행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많은 차량들이 자율주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주차 환경을 고려했을 때 중립주차가 가능한 차량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브랜드는 현대 제네시스와 테슬라 두 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테슬라 모델 Y를 선택했습니다. 시승 전에 구매 대기를 먼저 해놓았는데 언제 받을지 몰라서 저는 바로 나오는 렌트카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수도 할 거라 EAP도 추가 구매했습니다. 내 돈. 그러면 본격적으로 4개월 동안 타면서 느낀 테슬라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운전이 정말 편해집니다. 테슬라 하면 자율주행. 왜 테슬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안전운전을 위하여 그러면 안 되지만 손 놓고 타도 됩니다. 진심 꿀이다. 평소 서울 시내 주행이 많은 저에게는 막히는 시내나 가다 서다 하는 정체 구간을 지날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테슬라에서는 시내 주행 시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지만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신호등을 인식하고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운행하는 Full Self Driving 서비스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법적인 문제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운행 구간에서 부분적으로 오토파일럿을 사용한다면 정말 편하게 운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혼자 잘 넘어가지만 신도는 꼭 지켜야 합니다. 앞에 차가 없다면 FSD가 정식 서비스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교차로 구간에서는 위험하니 꼭 핸들을 잡아주세요. 테슬라는 다른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앞 차량에 맞추어 출발하고 속도도 줄이고 멈춥니다. 자율주행 능력 때문에 정체 구간이 심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테슬라를 타보시면 정말 감동의 토가니탕을 요즘 운전 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많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폰을 봐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오히려 테슬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핸드폰을 보는 동안 테슬라가 운전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만약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전방을 보지 않는다면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오토파일럿 기능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므로 항상 안전을 위해 운전 중에는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고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편리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마치 운전기사를 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전에는 1시간 이상 운전하면 피로해서 운전을 싫어했고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나 이제는 테슬라를 타고 싶어집니다. 테슬라를 사기 전에는 주말에 아내가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오만 가지 핑계와 회유를 하여 최대한 가까운 장소에 나가도록 꼬셨습니다. 어디를 나가더라도 운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예민해져서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나 아내랑 싸운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타고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만약 가족이 있고 1시간 이상 운전을 자주 한다면 정말 추천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드라이버에겐 테슬라가 최고입니다. 운전하는 동안 가족과 함께 더 많이 이야기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편한 고속도로나 시내만 잘 가냐? 아닙니다. 가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강원도 미시령이나 한계령 같은 고갯길들 꾸불꾸불 속도도 못 내고 한번 진입하면 1시간은 기본으로 초집중으로 가야 하는 고갯길들. 그런데 테슬라 모델 Y는 자율주행으로 딱 한 번 자율주행이 풀리고 넘어가더라고요. 속도를 30에서 40 정도로 설정해야 하지만 심각한 코너도 돕니다. 그래도 강원도 미시령 한계령 같은 고갯길 대부분이 심각한 코너인 것을 감안하면 테슬라는 진짜 엄청납니다. 장점 두 번째, 주차가 편합니다. 단 주차의 편리함은 추가 결제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FSD나 EAP를 결제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좁은 주차 환경을 생각하면 EAP 정도는 결제하기를 추천합니다. 좁은 주차 공간에서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고 나올 때의 감격, 기가 막히다. 장점만 있냐? 아닙니다. 테슬라 단점 정말 많습니다. 검색하면 단점은 정말 많으니까 제가 체감하는 단점 몇 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충전! 충전의 불편함은 테슬라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모든 전기차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처음 모델 Y를 샀을 때 살던 아파트는 충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전 주거지 근처에 슈퍼차저가 있고 회사에 충전기가 있어서
불편함이 줄긴 했지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이사하면서 아파트 내에 충전기가 있는데 살아보니까 주거지에 충전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차이가 컸습니다. 주거지에 충전기가 있다면 단점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 두 번째,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차량을 인도받고 처음 2개월 동안 6번이나 AS센터를 갔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간 것은 아니고 초기 단차나 잡음 그리고 저의 사용 미숙 등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현재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단차는 너무 심하지 않고 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AS센터 간 김에 조정을 부탁드렸더니 애매하게 조정되어 안 하니만 못하게 돼버리긴 했습니다. 저는 운전석 바닥을 발로 밟으면 특정한 부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AS센터에서는 배터리와 차체 바닥 사이에 폼을 쏘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이 커지는 것 같다. 그냥 타다 보니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AS센터는 초기 불량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데이터가 많이 쌓였는지 굉장히 능숙하게 대처해 주었습니다. 다만 AS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아쉬웠습니다. 부품이 부족하여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차량 도색에 문제가 있어서 AS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실제 수리 기간은 일주일이 걸리며 수리 기간 동안 테슬라에서 차량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확보가 어려워 한 달 뒤로 AS를 다시 예약하고 한 달 뒤 재봉로나요 수리를 맡겼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나 다른 물건을 구입할 때 기능을 익히고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역시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오토파일럿 작동 시 밤중 와이퍼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는데 형소센터의 경우 최근 업데이트 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로 문정센터를 방문했을 때 와이퍼 문제도 같이 말씀드리니 카메라 부분을 닦으면 괜찮아질 것이라 하시면서 조치해 주셨습니다. 거짓말처럼 정상적으로 필요시에만 와이퍼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터널 진입 시 오토파일럿이 꺼지는 문제가 있어서 테슬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는데 내 차량의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오토파일럿이 전조등을 수동으로 조작하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터널에 잘 진입하더라고요. 이처럼 간단한 문제는 전화로 확인하고 조치도 되니 참고해주세요. 테슬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 정도로 이슈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가 위협적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결론, 가장 비쌀 때 샀지만 마음은 행복하다. 쿠키 대기사 운전해. 먼저 들어가